자, 봅시다. 자, 이거는 총 3단원으로, 아니죠.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평면좌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을 볼 때 4개잖아. 근데 4개가 다 확장력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진짜 무한대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마지막 원방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였단 말이야. 근데 니네는 이게 1단원이잖아. 한마디로 이게 통으로 니네 시험이잖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신 뒤에 집합 명제가 조금 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나마 평면좌표가 이제 시작이고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평면좌표부터 일단 쭉 재료 정리부터 하고요. 자, 얘부터 일단 평면좌표는 쉬우니까 한번 했잖아. 언제요? 선행 안 했어요? 선행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냥 안 했어요. 평면좌표 저희 구라를 칠 거면 누군 했다 그러고 누군 안 했다 그러면 이 새끼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선행을 했든 안 했든 한 번에 그냥 딱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재료 정리만 한꺼번에 그냥 쭉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 2점. 두 점의 거리. 자, 얘가 첫 번째 재료고요. 자, 이거는 사실상 중학교 때도 다뤄본 내용이라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x2, y2고요. 얘가 x1, y1이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만들 수 있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네. 결국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x2-x1이 밑변의 길이고요. 높이가 y2-y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의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료가 나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냥 한 번에 쭉 할게요. 두 번째는 자, 두 점 A, B. 자,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 점 P.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내분점, 외분점 다 했는데 니네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외분점이 있어도 외분을 내분으로 바꿔서 계산하긴 했었는데 다행히 외분점과 관련된 문제가 다 사라졌다는 게 좋은 거죠. 외분점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니네 내분점만 하시면 돼요. 내분점. 그러면 A, B 얘를 내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좌표평면에서 A, B 이렇게 있을 때 자, 선분 A, B라는 점을 뭐 하겠다고?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고. 이렇게 M 대 N 이렇게 내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내분했을 때 이 점 P가 뭐냐? 이것도 재료죠.
자, 내분점 P는 근데 이거는 지금 배우고 수능 때까지 계속 할 거거든. 그리고 니네들은 다 이과들이잖아. 이과는 특히 내분점은 계속 쓸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내분점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과 잘 들어 내 말.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는 당연히 다름을 느끼지. 네. 그쵸? 네. 집중 안 해, 이 새끼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과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다른 거야. 그지? BA를 M 대 N이면 여기서 M, N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고 순서대로 쓰고 봐봐. 수학을 수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오래 가는 거는 한글로 외우는 게 훨씬 오래 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말로 외우는 거야. 말로. 내분점을. 자, 일단 m 플러스 n 분의 얘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분점 하면 가까운 거 먼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서대로 쓰시고 x좌표부터 가까운 거 mx2 플러스 먼 거 nx1 그 다음에 m 플러스 n에 가까운 거 my2 플러스 먼 거 ny1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외분점이 존재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까운 거, 먼 거라고 그랬잖아. 외분점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까운 게 먼저고 먼 게 나중이거든. 그래서 가까운 거, 먼 거 했었는데 이제 외분점이 사라졌으면 사실 플러스니까 순서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안쪽 거, 바깥쪽 거 더한다. 뭐 아무렇게나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별도의 재료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내분점은 내분점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분점의 일부분인 중점도 공식화해서 많이 쓰니까 하겠다고. 자, A, B의 중점이라는 건 몇 대 몇 내분이야? 1대1 내분한 거니까 여기에서 MN이 모두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해서 중점 공식도 따로 외워주시고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봅시다. 자, 무게중심도 자, 삼각형이 A, B, C.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무게중심의 성질 알죠? 성질? 네. 무게중심이 뭐야? 각 꼭지점에서 그 대변이 중점을 이은 거. 대변의 중점을 이은 거의 교점이죠. 그럼 거기에서 성질이 뭐였죠? 성질? 2대1, 2대1. 네, 2대1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은 중학교 안 나오셨나요? 초졸이에요? 시방새야? 대답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의 공식을 배우지 않았어도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왜냐하면 A에서 중점을 내리고 우리 중점 했죠? 여기 했죠? 그죠? 그러면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네? 그러면 AM을 뭐 한 거야?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할 수 있는데 무게중심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해서 그냥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지금 이 작업을 해서 구해봤더니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간단하네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재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거는 원래 두 가지 재료가 다른 건데 이거는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니네가 정리도 같이 하시는 게 나아요. 각의 2등분 선과 파포스 파포스의 중선 정리. 자, 얘네 둘은 전혀 다른 거지만 왜 같이 하냐면 둘을 헷갈려 해.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그냥 묶어서 같이 설명하는 게 나아요. 묶어서. 포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상하게 생긴 건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각의 2등분. 얘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 얘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내분점. 자, 삼각형이 있고 각을 2등분 했습니다. 지금 얘는 새로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포스. 두 개를 왜 같이 해야 되는지 보시면 느끼죠. 은근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보셔야 돼요. 알겠니? 너 그냥 여기 앉을래? 정수리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저도 상관이 있거든요. 미친 애 같아요, 지금. 미친놈 같다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집중을 해, 이 새끼야.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 얼굴로 말을 하고 있어. 자, 각의 2등분. 각의 2등분은 뭡니까, 얘는? 중학교 때 재료죠. 중학교 때 재료.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있어요? A, B, A, B 대 AC는? 이거잖아. BP 대 CP.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연결된 거라고? 얘랑 연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A, B와 AC를 모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그러면 각 길이의 비율이 내분점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P점을 구할 수 있다고. 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고.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말 그대로 이 아저씨의 중선 정리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대변의 중선을 내린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특징이 있니? 라고 하면 전혀 다른 식이 나옵니다. 얘는 AB의 제곱, AC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 이러한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정말 어떻게 나는지 참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기본 재료고, 여기까지는 기본 재료고, 이 재료들을 활용한 문제 유형인데 그냥 흔하니까 재료화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면좌표에서는 나오는 재료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해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1번부터 넘어가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문제만 예의상 하겠습니다. 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x2-x1 누가 x2예요? 상관이 없단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제곱할 거니까 여기서 여길 빼든 여기서 여길 빼든 제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뭐 x2 뭐 양수가 좋으니까 x2-x1 9 플러스 y2-y1 1 해서 그냥 루트 10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좌표평면 위에 점 얘가 있을 때 AB와 CD를 구하시오. 그냥 빠르게 연습만 할게요. 3분 AB 루트에 자 빨리 합시다. x2-x1 제곱 9 y2-y1 81 그러니까 루트 90 CD는 루트에 x2-x1의 제곱 9 y2-y1의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선분 AB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고 그거를 제곱한 게 정사각형의 넓이겠죠? 그러면 그냥 루트를 벗기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그냥 얘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 이거에 대해서 OA, OB를 만족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원점 0,0과 A의 길이 그러면 OA는 루트에 뭐야? 25 플러스 25니까 루트 5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는 루트에 뭡니까?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뭐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각각 구하랍니다. 자, 얘도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고요. 뭐 딱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AB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랍니다. 그러면 자, P라는 점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하고 AP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P의 좌표 뭐라고 놓을래요? P의 좌표 X축 위의 점이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A, 0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하시는 거예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이거 가지고 풀 거죠. 그러면 AP의 길이가 뭡니까? 루트에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x2-x1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니까 4는
루트에 pp니까 x2-x1 a-4의 제곱 y2-y1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할 겁니까? 제곱할 거죠. 그래서 루트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시면 되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니까 41 띡띡 날라가서 10a가 얘가 36 그래서 a는 5분의 1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y축도 마찬가지죠. y축은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q의 좌표는 0,b라고 놓고 얘랑 똑같은 작업 해주시면 되죠.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밑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세요. 그러네요. 위에 있겠네요. 디테일한 새끼. 쓸데없이 디테일해. 자, 그 다음에 자 좌표평면 위에 얘가 있답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p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방금은 좌표축에 있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직선에 존재한답니다. 자, 일단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여기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점 P가 있는데 얘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답니다. 자, 그랬을 때 OP의 길이를 구하래요. P의 좌표 구하시면 되겠죠? 자, P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래요? 얘를. 에? 뭐라고? A, 마이너스 A 이렇게 놔야 되겠죠.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식이 뭐야? AP와 BP가 같다잖아. 식이 몇 개? 한 개. 그럼 미지수가 몇 개? 한 개여야죠.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를 최대한 하나로 표현하는 거 간단하잖아. 이거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죠? 아니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하는 게 낫잖아. 그쵸? 메인식이 하나인데. 그죠?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얘부터 이제 실전 풀이로 갑시다. 자 8, 마이너스 7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시각적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x 플러스 2x 얘가 뭐야 이거 2y가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점의 좌표가 p가 있고 지금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문제야. 그러면 얘를 내가 왜 주요 문항으로 해놨냐면 이거 그냥 풀라고 그러잖아. 별의별 애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가 A, B로 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단원이 고등학교 역사상 최악의 점수가 나올 단원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단순히 얘가 어려서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니네 지금 시험 2번 봤잖아. 시험 2번의 점수가 내 그죠? 실력이죠. 근데 이게 순수하게 내가 못 풀어서 나온 성적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점수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간이 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내 실력을 100% 발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일단은 난이도도 거의 2배로 점프를 뛰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줄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이거 두 가지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키운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시간을 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두 개를 다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단어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주옥 같아요. 정말 주옥 같은 보석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도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는 문제는 바로 풀어.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처음 보는 문제는 내가 설계도 해야 되잖아. 설계도 하고 풀이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 겪어봤더니 보통 아이들이 보통이야. 이건 평균이야. 평균 3문제를 찍어. 그렇죠. 이게 공부한 애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한 애들은 풀잖아.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들은 시간이 40분 남아. 근데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내가 문제를 다 건드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50분 안에 건드리면 3문제를 못 풀어. 그럼 내 점수는 어디서 시작이야? 85점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예전에 등급이 다 85가 1등급 컷인 거야. 그러니까 4%일 때. 4%일 때 고등학교의 대부분 1등급 컷이 85점이야. 왜 그러겠어? 애들이 3문제 정도를 못 풀어. 그럼 이거를 뛰어넘는 애들은 뭐야? 뭔가 그 수학적으로 남다른 애들. 그런 애들이 4%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지금 뭐야? 10%잖아. 그럼 2등급이야. 2등급이니까 뭐야? 일반적인 학생의 아이들이 시간과 능력의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애들, 그런 애들 중에 실수 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1등급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실수를 좀 하는 애가 이제 살짝 삐끗하는 거고, 그럼 이제 2등급 들어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능력 키우는 것만 하시면 안 된다고. 시간도 키우셔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는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뭐 이런 거예요. 전략이 그래요. 전략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아는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빠른 풀이로 딱 풀어야 돼. 최대한 빠른 풀이로. 이렇게 돌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돌면 안 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문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지 말고 이거는 딱 직선을 딱 봐서 캐치를 하시라고. 이건 뭘로 정리해야 되겠어? 한 문자. 그러니까 누구로 정리를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얘를 A, B라고 놨을 때 A로 정리해야 돼? B로 정리해야 돼? 당연히 얘로 정리하는 게 맞지. 그쵸? A, B면 여기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B가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는 3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빠르게 P의 좌표를 뭘로 놓는다고? 3 마이너스 2B, B 이렇게 놓으셔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 계속 보면 풀이가 계속 빨라져요. 답 구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빨라져.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실전에 가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봐. 여기서 여기 빼. 그럼 뭐야? 2B 플러스 5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b 플러스 7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얘는 뭐야? 여기서 여기 빼면 2b 플러스 9 그 다음에 뭐야? b-5의 제곱. 내가 왜 일부러 얘는 여기 얘는 여기서 빼고 얘는 여기서 빼는 거야? 빨리 풀라고. 빨리 풀라고. b를 플러스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우리 어떻게 풀 거야? 루트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2b제곱 b제곱 2b제곱 b제곱 이거 날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계산하겠죠. 얘는 뭐야? 10이니까 20. 얘는 뭐야? 14. 그러니까 뭐야? 34b. 그 다음에 25에다가 77에 49는 이건 뭐예요? 36이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10b죠? 81에다가 5, 25.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빨리 구하시라고.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A, B로 놓고 푸시는 게 빨라요. 이렇게 나오면 괜히 분수하다 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엔 다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설계만 하면서 갑시다. 쉬운 문제니까.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AB랑 BC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AC 같고 BC 같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자, 좌표평면 위에 얘가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실수 t에 대해서 L제곱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라고. 자, 읊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소값 몇 가지? 뭐 이렇게 많아? 니네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죠. 그죠? 뭐 알고 있어요? 그쵸. 끽 해봐야 이 참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느낌이 있죠? L이 뭐가 나올 거다? 이 참수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쵸? 그러면 L 제곱은 루트가 벗겨진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니까 뭡니까? 2t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여기서 빼고 얘는 여기서 빼도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얘는 이 참수의 최소값이니까 4t제곱 4t제곱 8t제곱을 4t 12니까 16t 1에다가 9니까 10 이렇게 되죠. 왜? 그렇죠? 자,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뭐야? t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값이 뭐야?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그러니까 뭐예요? 2.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렵니다. 자, 삼각형의 모양을 아는 가장 단순한 거. 그려봐요. 그려봐. 너 AI야? 너 진짜 좌표 막 자대고 막 눈금 확실히 잴 수 있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대충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래서 얘는 주의.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리지 마시고. 어렵진 않은데. 자, 당연히 상식적인 학생이라면 AB의 길이, AC의 길이, BC의 길이 구하여요. 당연히 구하겠죠. 그쵸? 구하겠죠. 자, 얘를 구할 거야.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렇게 틀려오는 애가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A, B가
5가 나왔어요. 네. BC가 뭐가 나왔어요? 닥치세요. 5루트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C가 5가 나왔어요. 이러면 딱 뭐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 체크하고 틀려온 애가 있었어요. 요인 직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만 하지 말자고. 알겠죠? 아니면 시부를 보기라도 끝까지 보든가. 저는 그래 못해요. 그때 이등변이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직각이 밑에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딱 구하고 이등변 체크 밑에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만 안 하시면 돼요. 틀린 말은 알겠죠?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등변. 틀린 말은 아니죠. 어쩌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체크하세요. 어쨌든 세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이거 진짜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면 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X축 위에 동점 P에 대하여 동점이 뭐예요? 이거 뭐라 시부리노. 동점과 정점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정점은 높은 거. 높은 점? 뭐라는 거야? 정점은 정지, 아. 정지한 점, 고정된 점. 아. 동점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떤 문제는 그냥 식으로 풀고요. 어떤 문제는 그냥 식으로, 어떤 문제는 그냥 개형으로, 어떤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거. 이것도 잘 보시면 구분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그래프의 좌표 평면을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우, 9가 있네. 자, 1,5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9,3에 B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위에 동점 P 저희가 알아요. 축하해요. 자, 이거에서 이거의 길이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저희가 알아요. 아니요. 니네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는 걸 텐데? 뭔데? 이거 뭐 하려고 그래? 뒤집어요. 근데 그 지랄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정리해놨어요. 아, 아니구나. 자, 얘는요. 그건 최단거리 문제고요. 아. 최단거리 문제고. 얘는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단원 자체가 달라요. 단원 자체가. 자, 얘는 뭐예요? 얘는 A, 0 이거죠? 네. 그쵸? 근데 그 그릴 필요 없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 그릴 필요 없지 않아요? 네, 그럼 그리지 마세요. 앞으로 쭉. 그리다 걸리면 뒤집니다. 손목 날라가요. 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뭘 느끼셔야 돼요? 무슨 최소값?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죠. 루트를 벗겨줬잖아. 그쵸? 만약에 얘가, 니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만약에 AP 플러스 BP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뭐였어? 야, 루트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잖아. 아, 독립은 아니지. 어쨌든 식이 두 개 있는 거잖아. 루트 모 더하기 루트 모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들어가는 거야? 최단거리라는 재료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근데 얘는 뭘로 구하라는 거야? 원칙상 이차함수의 최소로 구하라는 거예요. 최단거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a-1의 전체 제곱 25 플러스 pp는 뭐예요? 9 마이너스 a-9의 제곱 플러스 9 이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재료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그때 P점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소값 A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는 노트에 드렸어요. 아까 붙여줬어요. 이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왜 정리를 해 놓아야 될까? 뭐 중요한 것도 맞긴 한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막히는 거 있었어요? 뭐 딱히 뭐 착각하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딱히 그렇게 그런 거 없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애들이 그나마 가장 거시기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당황하고 알고 있으면 족밥이 문제예요. 그러면 니네가 지금 선행을 했잖아. 선행을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기억을 못하면 이거는 초고난도 문제야. 기억을 하면 족밥 문제야. 보자고요. 기억나? 풀 줄 알아? 네. 그래, 어떻게 풀어? 루트를 누구 맘대로 벗겨? 이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이 아닌데 이걸 내 맘대로 벗겨?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재료들을 그 어떤 걸 적용을 해봐. 최소값이야? 그럼 이차함수잖아. 그러면 이차함수인데 얘는 이차함수도 안 돼. 미지수가 두 개야. 여기서 최소값을 구한다고 해도 어라? xy가 여기도 xy야. 그럼 얘도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얘가 최소가 되는 xy와 얘가 최소가 되는 xy가 다를 텐데? 근데 이거를 동시에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지금까지 배운 재료 중에 이런 건 없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문제의 상태에서 이거를 처음 본 애들은 어땠겠냐고. 이게 어디 나왔겠어?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좌표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집에서 다 풀어서 이제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신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의 최대 난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하라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풀이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봐봐.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 근데 이걸 말로 풀어봐. 말로 풀어봐. 이걸 말로 풀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뭐 이거랑도 연결할 수 있어요. 말로 풀어내면. 근데 이거는 봐봐. 어떤 직선 위에 P잖아. 얘는 뭐였어요? X축 위에 P잖아. 얘는 그런 거 안 줘요. P가 그냥 아무 데나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걸 말로 풀어내는 거야. 말로. 말로 풀어내면 A점 B점
그 다음에 P.x, y가 있어. 그랬을 때 AP, BP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의 결과가 얘야. 오케이? 예. 오케이? P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물론 뭐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A가 2,-1이고 B가 5,3이잖아. 그랬을 때 P가 x, y라는 게 있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P가 어디 있는 게 최소겠냐고. 제일 가운데 딱. 아니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최소값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P가 선분 A, B 위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뭐야? A, B의 거리라고. 결국은 이거의 결과치가 뭐라고? 루트의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결과는 A 2,-1 B 5,3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의 최소값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진짜 별거 없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면 족밥이고 모르면 킬러 문제라니까.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